5월의 노래이자 민주화 운동의 상징곡, 바로 임을 위한 행진곡인데요. 임을 위한 행진곡이 클래식으로 재탄생됩니다. 지난 24일이죠. 광주문화재단은 이 노래의 대중화 그리고 세계화를 위한 5개년 사업 추진 계획을 밝혔고요.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위촉된 국내외 작곡가 4명이 이 곡의 의미를 재해석해서 유형별 그리고 또 관현악곡으로 만들어보겠다고 포부를 밝혔는데요. 관현악곡 서곡의 작곡 위촉을 맡은 분이 황호준 작곡가입니다.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황호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을 위한 행진곡을 클래식으로 재해석해달라는 그런 제의를 처음 받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부터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 곡은 제가 한 36년 전에 처음으로 작곡가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 계기였던 곡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인 소회가 좀 남달랐고요. 네. 매우 흥분된 마음으로 작곡을 하기로 흔쾌히 결정을 했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께서 또 유명한 황석영 선생님의 또 자제분 아니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임을 위한 행진곡을 방금 36년 전에 작곡가가 되겠다는 마음을 품게 한 곡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이 곡을 접하게 된 과정도 좀 특이하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곡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다 목격을 했고요. 네. 이 곡이 제가 살던 유년 시절을 보냈던 그 집에서 직접 만들어지고 그리고 직접 녹음을 하고 그리고 배포 계획을 세우고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초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요. 그때 그 모든 과정들을 좀 지켜보면서 제가 작곡가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곡을 지금 작업하시는 것도 그만큼 더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실 것 같다는데요. 우리 작곡가님이 생각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 어떤 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임을 위한 행진곡은 우리 청취자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광주항쟁 이후에 그 광주항쟁을 좀 기억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기록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마음 먹고 몇몇 분들이 모여가지고 그것을 만들었죠.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사실 그걸 만들었다라는 사실 못지않게 그 이후에 독재 권력과 맞서면서 거리에서 이 노래를 자발적으로 그 거리에서 불려지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노래 가사도 일부 바뀌고 멜로디도 조금씩 바뀌고 마치 우리 민요가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 거리에서 독재 권력과 맞섰던 분들에 의해서 불려지면서 살아있는 노래로 이렇게 지금까지도 그 80년, 90년대 그리고 우리 촛불혁명까지 그 거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을 먹고 어떤 독재 권력과 저항하는 그 과정에서 함께했던 그런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국민 한 분 한 분들의 이어몬이 반영돼서 계속 불려지고 또 이것이 진보하고 만들어지고 계속 연결된 그런 노래라는 말씀이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노래가 처음 배포된 당시, 처음 만들어진 당시에 유년 시절의 기억으로 갖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당시 기억도 좀 풀어놔 주시겠어요? 네. 그때는 이제 이런 노래를 만들고 배포를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스러운 일이었죠.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갑자기 이제 많은 분들이 모여서 커튼도 다 닫고 그리고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글쎄요, 요즘 이제 젊은 그 어린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그 카세트 녹음기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플레이 버튼하고 녹음 버튼 2개를 같이 누르면 스피커로 바로 녹음을 하는 그 사실 음질도 별로 좋지 않고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조심스럽게 녹음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몇 달 후에 TV 뉴스나 이럴 때 이제 그 독재에 맞선 어떤 시위 현장에서 그게 막 불려지고 이런 과정들을 좀 어린 마음에 좀 보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그때 아마 이런 노래의 힘을 좀 뼈저리게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바로 방금 말씀하신 카세트로 직접 노래하던 그 노래를 녹음하던 그 작업을 했던 분이 그 작곡가 김종률 씨, 또 노래하셨던 그 오창규 그분, 뭐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직접 현장에서 만드는 과정을 보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최근에 이제 문화재단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클래식으로 제작해 보겠다고 해서 직접 또 참여를 하신 건데요. 어떻습니까? 네. 어떤 느낌들을 이 지금 뭐 클래식 곡으로 지금 집어넣으실 생각이신지 뭐 고민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뭐 여러 작곡가들이 참여를 해서 네. 5월 달에 2작품, 그다음에 9월 달에 이제 2작품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좀 직접적으로 님을 위한 행진곡의 주제 선율,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주제 선율이 좀 어느 정도 드러나고 그 주제 선율이 전체 음악을 좀 지배하는 가운데 네. 조금 뭐랄까요? 원 노래는 조금 이제 좀 직접적인 행진곡풍의 노래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이걸 관현악으로 바꿀 때는 좀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아련한 서정성이나 그리고 특히 광주 항쟁 기간 중에 제가 좀 감동스럽게 보는 것은 네. 시민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그 해방 기간, 네. 그 안에서 구현한 어떤 공동체, 네. 이것에 좀 크게 감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공동체의 어떤 그 순수한 마음들, 그런 것들을 좀 아름답게 그려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님을 위한 행진곡의 주제 선율의 그런 아름다운 어떤 모습들을 형상화해서 좀 서정적인 그런 오케스트라 곡을 만들었습니다. 네. 서정성과 함께 또 우리 대중들이 갖고 있는 그런 정서와 감성을 그대로 담고 싶다는 말씀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세계적으로 보면은 뭐 프랑스의 라 마르세이지랄지 그 민중들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그런 노래들이 많은데 우리도 이제 임을 위한 행진곡이 그런 여러 가지 정서를 담는 좀 더 세련된 곡으로 이번 이런 작업을 통해서 다시 탄생할 수 있을까요? 네,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함께 작업을 같이 맡은 작곡가들도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이제 뭐 이번에 그런 정도까지의 음악이 나온다 뭐 이렇게 확언을 할 수는 없지만 아마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 작업들이 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정말 5.18의 정신을 잘 계승할 수 있는 그런 또 촉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이 5.18의 진실 규명을 제대로 좀 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특별법까지 통과돼 있는데요. 우리 선생님이 보시기에 5.18 어떤 식으로 우리 사회에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5.18 그리고 광주 항쟁 이러면 마치 특정 지역의 전유물인 것처럼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그것이 어떤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광주라고 하는 것은 그 광주 자체로 그 지명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우리 한국 사회 전체의 어떤 중요한 정신을 네. 상징하는 그런 용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주 정신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이렇게 계속 진보해오고 불의에 저항해오는 그런 역사의 어떤 중요한 지점을 상징적으로 포괄하는 그런 용어인 것 같기 때문에요. 네. 우리가 이제 이 5.18에 대해서도 이제는 여러 그 역사적인 질곡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네. 가장 중요한 정신인 중요한 정신을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으로 우리가 받아 안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작곡가께서 작곡하신 곡을 어디서 최초로 저희들이 처음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 네, 5월 18일 날 그 님을 위한 행진곡이 작곡되고 녹음되었던 네. 그 장소에 지금 광주 문화예술회관이 들어섰거든요. 네. 예, 그 광주 문화예술회관에서 초연이 되는군요. 5월 18일 날 연주가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황호준 작곡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